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랜만에 린데만의 뮤직북 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린데만 뮤직북 소스라기보다는 최근에 소스2로 모델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외관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변화된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신제품이다 라고 이제 소개할 필요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음색적인 면에서 아주 약간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작사에서도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뀐 점은 크지 않다. 바뀐 점이 많지 않다. 바뀐 점이 미미하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음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튜닝을 가했다. 과거 소스2가 아니라 그냥 소스 구형, 뮤직북 소스 구형 같은 경우에도 소리의 선명도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그때부터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소리의 선명도가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소리의 이미징이라든지 소리의 포커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또랑또랑하게 깨끗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맺히는 것을 좀 더 귀에 이렇게 선명하게 좀 더 잘 들리는 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만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재차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소리가 조금 더 깔끔 단정해진 것은 맞다. 그 외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사용상의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그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그래가지고 사용 편의성도 조금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먼저 찍은 영상에서 프리앰프까지 되는 이런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파워앰프와 직결을 하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라이프를 누리실 수가 있다. 훨씬 더 강력한 음질, 훨씬 더 깊이 있는 음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이엔드 스피커를 운영을 하면서 그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면 같은 비용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파워앰프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라. 그런데 파워앰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프리앰프 기능이 필수적으로 따로 필요해지게 되는데 프리앰프를 과거 방식에 아무런 기능도 없는 그냥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비용이 적게는 한 7, 8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가격 소비가 너무 추가가 되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제품을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매칭 연구를 많이 해본 거죠. 그리고 검증을 많이 해본 거죠. 그래서 먼저 영상에서 프라이미어 프리앰프라든지 아니면 린데만 뮤직북 소스라든지 아니면 누프라임의 에보 DH2라든지 아니면 오랜더의 A 시리즈 프리앰프 기능이 들어있는 A 시리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린데만 소스2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프라이미어 프리앰프에 프리스마 모듈이 탑재된 것도 상당히 추천드릴 만합니다만은 좀 더 음악적인 느낌이라든지 범용성이라든지 오히려 그리고 국내에서의 실판매 가격이 얘가 더 싸요. 그리고 린데만이라고 하면은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독일에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있는 복합 프리앰프를 최초로 만든 브랜드도 린데만이고요. 독일에서 뮤직북이라는 이런 소형 제품이면서도 고성능 DAC를 최초로 만든 브랜드도 린데만이고요. 독일에서 고속 스위칭 방식의 앰프를 최초로 만든 회사도 린데만이고요. 독일에서 SA CD 플레이어를 최초로 만든 브랜드도 린데만입니다. 기술의 독일에서 여기서 말하는 고속 스위칭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D클래스 증폭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제작사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죠. 제품을 만져보면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보다 마감을 더 중요시 여겨라. 그래야 비싸고 좋은 제품을 진짜로 사용하시는 거다. 나사가 전혀 안 보여요. 이게 그냥 통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고급이에요. 영국을 대표하는 린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린의 최상급 기종이
클라이막스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맥스 시리즈. 그 클라이맥스 시리즈가 만들어진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타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 쓰면 안드로이드 폰 최신형이라고 하더라도 편리합니까? 안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나름대로 추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신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안 편한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불편하냐? IT기 기기라든지 스마트 기기 별로 안 써보신 분들은 별거를 갖다 드려도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 새로운 포맷의 제품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신제품들 중에 편하다는 제품 중에 제일 대표적인 편하다는 이유의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유튜브하고 블루투스예요. 오디오 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 소스 기기 구매하셔가지고 블루투스로 유튜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질은 모르겠고 편해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런 제품들은 유튜브 안 됩니까? 이런 제품들은 블루투스 안 돼요? 린네만 이 제품이요, 블루투스 음질이 진짜 좋아요. 블루투스 음질이 그냥 선명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소리의 볼륨감이라든지 소리의 그런 깊이감이라든지 소리의 하모닉스의 풍부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잘 나와줘요. 유튜브는 블루투스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그 편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별게 없어요. 그 외의 기능은 다 똑같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똑같은 안드로이드 폰인데 삼성은 엄청나게 편리하고 LG는 엄청 불편할 이유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똑같은데 그런 부수적인 기능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외관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리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용하는 게 유튜브인 거예요. 오디오의 가격이 500만 원이 넘어가고 총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하이엔드 음질을 들으셔야죠. 음악적인 음질을 들으셔야죠. 음질에 있어서는 이미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은 달코 다른 그런 회사예요.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독일에서도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왔던 회사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도 좋고요. 그 린네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그리고 다른 범용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작동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정말 기가 막힌 가성비로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 하이엔드 오디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파워앰프를 직결을 하세요. 돈을 더 쓰면 좋은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을 덜 쓰면서 좋은 걸 누리시라 이거예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완벽하게 작동을 하면서 메인 기능이 프리앰프로서 그 프리앰프로서의 음질과 에너지의 보존과 각종 파워앰프와의 매칭과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프리앰프로서 활용을 했을 때 음질이 상당히 준수한 것 이상으로 나와주는 정말 흔치 않은 제품이 저는 린네만 소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하는 사람이 하이파이적으로 좋은 음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오너가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린네만이 오너 이름이에요. 근래에 제가 싹 다 이런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리뷰를 다 해보고 나니까 최근에 다양한 신제품들도 테스트를 다 해보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린네만한 제품이 별로 없는데, 심지어는 오랜드하고 비교를 해서도 린네만이 꿀릴 게 별로 없는데, 그런 무슨 뭐 캐싱 플레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원을 저장해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쾌적한 음원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쾌적한 운영,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오랜드가 좀 더 낫다. DAC의 성능이라든지 프리앰프로 활용을 했을 때의 성능이라든지 블루투스 음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린네만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경쟁이 될 만하거나 린네만이 꿀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거의 없지 않느냐. 창업 영상에서 음질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추가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클래식이 먼저 마음에 듭니다. 스피커는 지금 포칼 소프라 2죠. 사실상 소프라 2가 클래식을 그렇게 잘 재생해주는 스피커는 솔직히 아니죠. 소프라 2가 가격 대비 성능은 아주 훌륭한 스피커지만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클래식에 특별히 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치 되게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만들어진 그런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클래식에 어울리게끔 만드는,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피커가 에이징이 좀 돼야 됩니다. 소프라 시리즈 에이징 전후 차이 꽤 있습니다. 신품일 때는 약간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좀 약간 소리가 유연하지를 못하죠. 근데 에이징이 좀 되고 나면 유연해지죠. 그리고 퍽퍽거리는 소리가 좀 덜 나죠. 매끄럽고 탄력적인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둘째, 압도적인 파워로 지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재생한 곡 같은 경우에도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는 곡이에요. 나 음질 좋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곡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서는. 무슨 뭐 대편성 풀 스케일로 이렇게 무슨 뭐 북소리라든지 엄청나게 장렬하는 그런 스케일감의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음악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서 클래식 듣는다는 분들께서 풀 스케일로, 특히 아파트에서 풀 스케일로 대편성곡 듣는 사람 많이 계신가요? 별로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서정적으로 이렇게 BGM류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감상을 하더라도 소프라 2가 굉장히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유연하면서도 질감이 좋은 사운드를 지금 재사정을 해주고 있죠. 음악이 몸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풀어주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특정 대역이 이렇게 세게 표현되는 게 필요한 건 아니죠. 클래식 음악은 섬세하면서도 유연해야 돼요. 섬세하면서도 유연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을 매끄럽고 유연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클래식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 과도하게 선명할 필요도 없고 클래식 음악이 과도하게 강력할 필요도 없어요. 리뷰하면서 제가 강력하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강력한 건 말 그대로 강력한 거예요. 강력하다라는 게 무조건 최고로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방금 같은 저의 컨디션 상황과 방금 같은 이런 음악은 강력하게 들을 필요가 없죠. 일단은 소리가 미끈하게 쫙 깔려야죠. 소프라 시리즈가 잘 못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프라 2 같은 경우는요. 소프라 3는 오히려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소프라 2는 오히려 쫙 깔리는 느낌이 좀 덜하죠. 그냥 덩어리째 저음이 이렇게 막 들이대죠. 그것도 너무 무겁게. 근데 그걸 강력한 힘으로 지배를 해주면 그 덩어리째 이렇게 뭉쳐져 있는 저음을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저음이 탄력적이면서도 쫙 깔리죠. 지긋하게.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지긋하게 쫙 깔리는 저음만 나와줘도 오 괜찮은데? 들을만하군. 아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일단은 가슴으로부터 먼저 전해져요. 자, 소프라 2에 인티 앰프 매칭해서 혹은 올인원 앰프 매칭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구동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저음이 아예 안 나오고 고음만 깽깽거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고음이 안 나오고 고음이 답답하고 저음만 미끈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양극단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이 너무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고음만 빽빽거리고 있는데 그게 소리가 선명하다고 좋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고음은 선명하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허리가 없죠. 중저역 때부터는 안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미끈한 느낌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반대로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포칼이 소리가 엄청 선명하다며
뭐 베를링 트위터가 달려가지고 하이엔드급이라며. 그런데 정작 우리 집에서 사용해보면은 소리가 좀 답답한데? 이게 하이엔드 사운드 맞아? 하이엔드 사운드라면 왜 이렇게 소리가 답답하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방금 이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해봤을 때는 중저음도 미끈하게 깔려야 되지만은 피아노 소리도 영롱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저는 기계체조 선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신체 구조가 다 근력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유연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음악 재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만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중저음만 재생을 해버리니까. 힘만 있으면. 스피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스피드는 중고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저음에도 해당이 되지만, 스피드라는 것은 모든 대역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은 스피드라는 개념은 중고음에 좀 더 해당되는 경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스피드, 강력함,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유연성이. 그래서 제가 기계체조 선수가 이 좋은 오디오에 비유를 하자면은 가장 적절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방금은 제가 이 방금 재생한 곡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정말 지긋하게 쫙 깔리는 느낌도 있지만 피아노 소리도 아주 영롱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들을만 하죠. 정말. 그리고 그 소리가 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죠. 몸으로. 아, 클래식 음악이 정말 중후하면서도 근사하게 나오고 있구나. 이게 클래식 듣는 맛이구나. 클래식 음악을 선명해서 듣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은 분위기로 들어야죠. 정취로 들어야죠. 정취. 그리고 클래식 음악은 공간감이나 분위기, 뭔가 울림, 섬세한 표현력, 이런 걸로 들어야죠. 음질이라는 것은요, 선명도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생을 하고자 하는 음악의 정서를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면 클래식 음악의 정서에 맞게끔, 재즈 음악이면 재즈 음악의 정서에 맞게끔, 팝 음악이면 팝 음악의 정서에 맞게끔, 그 정취에 맞게끔 재생을 해주는 게 그게 음악성이고 그게 음질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오디오적인 음질과 음악적인 음질이 따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디오적인 음질이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음악적인 음질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선명도가 아무리 좋아봤자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 장르의 정서적인 표현을 못 해버리면, 오히려 그걸 망쳐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소프라2, 구동이 만만치 않으면서도, 그리고 에이징이 안 됐을 때는 솔직히 클래식에 어울리는 스피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프라 시리즈로 클래식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프라 시리즈는 좋은 스피커예요. 그런데 클래식에 정말 잘 어울리게끔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힘 좋은 파워앰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소리를 왜곡하지 않는 클래식의 톤, 음악적인 정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소스기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매칭은 아주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The falling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Twist in my sobriety.
클래식 음악에 이어서 여성 보컬과 재즈 여성 보컬과 저음이 강력하게 나오는 음악도 재생을 해봤습니다. 여성 보컬 음악은 뭐 에바 캐시디, 뭐 다이애나 크롤, 뭐 느낌이 비슷하겠죠. 그리고 뭐 한국 가요도 틀어보고요. 다른 팝 여성 보컬 음악도 틀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성 보컬도 좋죠.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파워앰프 자체가 워낙 힘이 좋은 파워앰프이기 때문에 제법 두툼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성 재즈 보컬이라는 것은 두툼하게 소리가 나오는 게 단점은 아니죠. 굉장히 농염하게 느껴지죠. 사실상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성 재즈 보컬이 소리가 깨끗해서 듣는다라기보다는 이런 농밀하고 농염하고 심지어는 관능적이기까지 한 그런 음도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은 린데만의 사운드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저기에서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빼고 린데만으로 DAC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프리앰프까지 세 가지 역할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된 사운드가 나오느냐. 특히 하이엔드적인 소리의 스피드, 타격감, 소리의 분리감, 그러면서도 소리의 질감까지, 고급스러운 질감까지 표현을 해주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청음이거든요. 근데 꽤 준수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프리앰프 없어도. DAC하고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지금 이거 스마트폰 하나로 지금 다 끝내고 있는데 꽤 준수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오디오적인 쾌감도 훌륭하고 저음도 아주 기가 막히고 소프라 2에서 더 이상 어떤 사운드가 뭘 더 바래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좀 비좁지만 너무 좁지만 않다라면 공간이 좁으면 저음을 오히려 덜어내야죠. 저음을 오히려 적게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은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공간이 좁아지면 무조건 저음이 많아지는 게 좋은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거 표현하기 따라서는 바보 같은 겁니다. 그거는 소프라 2 정도의 스피커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정도의 중량감과 이런 정도의 텐션감과 이런 정도의 스피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래야 스피커를 제대로 제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간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광대역 다이나믹 레인지. 광대역이라는 건 대역이 넓다는 이야기고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은 그 넓은 대역을 순간적으로 같이 재생을 해줄 수 있느냐. 위아래 초고음과 초저역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 순간적으로 같이 내줄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투명한 중고음도 같이 내주고 중고역대에 가지고 있는 넓은 중역대가 가지고 있는 질감, 바이올린 소리가 됐든지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됐든지 남성의 목소리가 됐든지 피아노 소리가 됐든지 그러면서도 초저음까지 같이 텐션감 있게 딱 내줄 수 있느냐. 아까 클래식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밑으로 이렇게 쫙 깔리면서도 중고음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앰프도 좋아야 되지만 소스기도 좋아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운드를 지금 확인을 해본 거고 지금 매칭이요. 파워앰프가 지금 좋은 게 들어가서 그러지 파워앰프를 저렇게 좋은 걸 쓰면서도 가격은 1000만 원 초반대예요. 불량인데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싹 다 끝내는데 올인원이에요. 지금 올인원 세트예요. 꽤 훌륭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DAC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1000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면서도 소프라 2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사운드가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소프라 2 정도 쓰시면 이런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까지는 앰프와 소스기기 프리앰프 매칭까지 이런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런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돈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제어를 하시라 이거예요. 제대로 제어를 하는 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시간적인 투자, 고민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투자, 세팅에 대한 투자 그런 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좋은 사운드를 내가 쟁취를 할 거 아닙니까? 소프라 2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되면 연결하자마자 좋은 사운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계속 검증을. 근데 한번 올인원 앰프나 인티 앰프에서 벗어나 보세요. 올인원 앰프나 인티 앰프에서 벗어나는데 비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하이엔드급 인티 앰프하고 가격이 똑같거나 아니면 더 싸잖아요. 지금 더. 결국은 오늘도 흥분을 하고 말았네요. 예. 여러분들께 좀 강요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색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정말 같은 비용 혹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정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적인 만족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칭이기 때문에 꼭 이런 매칭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싶사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The falling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Miles away.
방금 전까지는 린데만 뮤직북 소스 2를 DAC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프리앰프로까지 활용을 했었는데 방금은 훨씬 더 고가의 프리앰프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럼 비용을 더 들였으니 훨씬 더 레퍼런스급의 프리앰프를 매칭을 했으니 음질이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음질이 나빠졌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음질이 별 변화가 없다라고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방금 들어보면 마지막에 재생한 그 저음이 뚜당 하는 나오는 부분에서 들어보면요 너무 부드러워요. 소리가 밋밋해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보컬 음악을 들을 때는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얌전하죠. 스피커에 따라 호불호가 다를 겁니다. 공간에 따라 호불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포칼 소프라를 매칭을 한 것 치고는 저는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리앰프를 추가로 매칭을 해서 소리가 이렇게 유연해지고 추가적으로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소리에 밀도감이 붙고 좀 더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지금 소프라 시리즈를 매칭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추가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볼륨은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린데만 하나만 쓰면 스마트폰으로 볼륨 조절까지 싹 다 되는데 추가적인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비용 투자까지 감수를 해가면서까지 일부 특성은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프리앰프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고 파워앰프를만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프리앰프를 다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앰프를 제작했다라고 해서 소스기기까지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스기기 만드는 감성이 다르고요. 앰프 만드는 감성이 또 달라요. 파워앰프만 잘 만드는데 소스기기하고 프리앰프는 정말 바보같이 만드는 회사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회사의 프리앰프는 매칭을 하시면 안 돼요. 브랜드 깔맞춤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브랜드 깔맞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아끼세요. 1,000만 원을 아껴서 자동차 사는데 보태시든지 집안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태시든지 집안 마나님한테 가방을 하나 사드리시든지 아니면 돈을 아끼시든지 아니면 그 돈을 스피커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돈을 더 좋은 파워앰프에 매칭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스피커를 제어를 하시든지 그런 똑같은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저런 훌륭한 복합 기종이 없던 시절 5년에서 10년 전 10년 전도 아니에요. 저런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8년 전 그쯤 될 것 같아요. 1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저런 복합 기종이 좀 훌륭한 복합 기종이 나오기 시작한 게 10년이 안 됐고요. 나오자마자는 그런 그 품질이 그렇게까지 이런 정도까지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요즘 저런 복합 기종들을 사용을 해보면요 진짜 프리앰프가 필요 없어요. 프리앰프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계속 저런 복합 기종들은 발전을 할 겁니다. 발전을 해요. 그리고 저 린데망 뮤직북 2라는 제품이 실 판매 가격이 300만 원대인데 그리고 만약에 인티앰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저런 훌륭한 복합 기종을 이용을 해서 파워앰프에 직결을 하세요. 파워앰프에 직결을 하면 음악성이 떨어진다네, 파워앰프에 직결을 하면 뭐 중역대가 빈다네, 소리가 가벼워진다네, 소리가 얇아진다네 그런 이야기도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기종을 제대로 매칭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이엔드급 스피커에 저 매칭만 무조건 좋다, 최고다, 저거를 무조건 사라,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다양한 매칭, 좀 더 효율적인 매칭, 좀 더 가성비 위중의 매칭, 같은 비용을 투자를 한다면은 더 성능적인 매칭을 하시라 이거예요. 무조건 브랜드 깔맞춤하고 남들이 추천하는 거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남들 따라하기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컨대 소프라 시리즈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비용을 확 낮추면서도 소리의 센티멘탈함과 깔끔 단정함과 소리의 스피드와 광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싶다. 근데 가격은 반 가격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하는 프라이미어 매칭을 하시면 돼요. 프라이미어 프리파워도 올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거기에 프리스마 모듈이라는 걸 탑재를 해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 모듈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듈을 탑재를 하나 안 하나 가격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올인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음이 여기에서 살짝 빠지면서 소리의 스피드나 센티멘탈함이나 소리의 클리어함이나 그런 거는 되게 좋아요. 만약에
프라이머 매칭이 클래스 D 방식이다 보니까 소리가 약간 가벼운 느낌이더라. 그래서 나는 좀 더 바디감이 있고 좀 더 강력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근데 AB 클래스 방식으로 매칭을 하니까 내 공간은 규모가 좀 좁아가지고 저음이 좀 너무 과한 것 같더라. 저음이 좀 너무 강력해가지고 부담스럽더라. 볼륨감이 너무 부담스럽더라. 그러면은 누프라임 프리파워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프라이머보다 중저음이 좀 더 단단하고 강력하게 느껴지게 돼요. 아무쪼록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주 넓어서 거의 무슨 뭐 운동장 홀 같은 데에서 완전히 저택인데 거실이 거의 뭐 거실이 아니라 완전히 뻥 뚫린 홀이다. 그런 데에서 뒷벽하고도 막 1m 이상, 2m까지 떼면서 홀의 중앙에다가 대형 스피커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경우에 저음이 늘어나는 프리앰프 쓰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이렇게 좁은 천정 높이라고 해봤자 2.3m, 2.4m밖에 안 되고 뒷벽은 닫아져 있고 또 스피커 간격 뒷벽에서 1m 이상 떼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는요. 프리앰프는 소리를 이렇게 펼쳐내주고 소리를 세세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가 필요한 것이지 소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프리앰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점검은 여기까지.